여러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전쟁으로 초토화시켜버렸죠. 진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총으로 쏴 죽이고요. 미사일로 폭발시켜서 죽이고요. 탱크로 포탄을 쏘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스크바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모스크바는 전쟁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에 주재하는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 오성근 씨가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걸 보면 참 무섭구나. 강대국이라는 것이 저렇구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류인데 어느 한쪽은 총탄에 쓰러지고 어느 한쪽은 맥주를 즐기고 있는 이 풍경을 보면 참 참혹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말입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러시아가 진짜 어려워지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요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왜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유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원유가 러시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512MT예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도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러시아가 원유는 더 많이 생산합니다. 미국이 물론 단연 1등이죠. 722MT니까요. 그 다음에 캐나다, 이라크,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이란, 쿠웨이트 순입니다. 중국도 201이나 됩니다. 중국도 201이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중국도 원유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국 원유를 안 쓰고 일단 수입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러시아는요 이 원유 팔아서 지금 나라 경제가 빵빵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요 서방하고 쉽게 말하면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거를. 어디가 사주느냐? 바로 인도가 사주고요. 또 중국이 사주고 있습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원유가 이게 전쟁 전에만 하더라도 인도는요 3만 8천만 배럴을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5만 배럴을 삽니다. 85만 배럴.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늘었나요? 뭐 10배도 아니죠.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자가. 지금 뭐 가격 자체가 장난 아니잖아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입장에서도 120.67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갔으니 지금 뭐 장난 아니죠. 실제로 말입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러시아는요. 지금 100일 동안입니다. 100일 동안이면 2월 24일 침공할 때부터 6월 3일까지예요. 화석 연료 수출로만 125조를 벌었습니다. 125조. 화석 연료 수출로 930억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25조예요. 하루 평균 말입니다. 9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는 1조 2,5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하루에 포탄이나 쏘아 넣는 게 전쟁 물자가 8억 4천만 유로거든요. 1조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충당하고도 지금 남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쉽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쉽게 끝나지가.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올해 러시아의 무역 흑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1200달러였거든요. 1200달러. 1200억 달러요. 그런데 올해는요. 2500억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배가 넘을 것으로. 우리 예상으로 하면요. 325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325조.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러시아한테 푸틴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푸틴한테는. 왜 더 유리하나? 서방에서는요. 러시아의 원유, 러시아의 가스, 러시아의 석탄을 많이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수순으로. 러시아는 최악의 수순이라는 게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러시아는 전쟁과 상관없이 충분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사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당장 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지금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근데 러시아는요. 밀 수출이 세계 1위입니다. 3,700만 3,000톤을 이게 수출하니까 말입니다. 미국이 그 다음, 캐나다가 그 다음, 프랑스가 그 다음, 5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1,800만 1,000만 톤. 1,800만 1,000톤. 이렇게까지 이게 수출을 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또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지금 밀 가격이 천정부지라고 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밀의 파종 시기를 놓쳐서 밀의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요. 푸틴이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러시아의 어떤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자국이 살기 위해서 그죠?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짓밟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냥 놔뒀으면 러시아 경제 위기는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요.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요. 그 흑자를 기반으로 러시아는 오히려 더 풍요를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실제 러시아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전쟁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20%까지 올렸거든요. 지금 6월 10일 현재는 9.5%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러시아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건 좀 불편하다. 그렇지만 러시아 내에서 물가가 오른 것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 오른 걸 그렇게 많이 못 느낀다. 그러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는요.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총에 맞아 죽고 포탄에 맞아 죽고 미사일에 맞아 죽고 집도 말입니다. 넘어가는 거 일상사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처가 없어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집단 생활을. 어떤 나라는 말입니다. 풍요를 즐긴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는 지금 풍요는 고소하고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대국의 논리 자체가 저는 충격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는 진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고 러시아는요. 반면에 한 나라는 최악으로 가고 있고 이게 남의 일 같죠. 저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파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내부에서 싸우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말입니다. 노조와 정부는 지금 장난 아니게 싸우고 있고요. 또 좌파 우파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요. 지역도 사실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왜 우리끼리 총질을 하면서 우리끼리 죽이고 있죠? 사람이 죽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국력은 다 소모되고요. 언젠가 러시아의 어떤 침공처럼 그런 침공이 언제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는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어떤 자존을 지켜낼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다. 중공이 침공한다든가 중공이 뭐 우리나라를 침공한 이유가 없다. 그런 거는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김정은은요. 남한 정벌이죠. 남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는요. 그만큼 치명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국가와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부강한 국가로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